그러면 선생님은 요즘에 가장 많이 하시는 생각은 어떤 거예요? 요즘에? 네. 요즘에 많이 하는 생각은 솔직히 말해서 이 업계를 어떻게 하면 떠날 수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자월의 이지은입니다. 인사하시려고 그랬죠? 같이 인사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실전자월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6년차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리고 모 병원에서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계속 신경계 쪽에서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선생님 오늘 혹시 실례지만 나이대를 밝힐 수 있나요? 나이대 바뀔 수 있죠. 앞자리가 2번이나 바뀌었죠. 그러면 4. 네, 그쵸. 네. 제가 인터뷰하신 모든 분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좀 더 많이 궁금해요, 여러 가지.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16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오랫동안 하실 수 있었던 계기나 원동력 같은 게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일단은 처음부터 제가 물리치료사가 뭔지도 모르고 대학교를 갔어요. 처음에는 물리치료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르고 이러다가 이제 4학년이 돼서 실습을 갔는데 되게 재밌는, 참 의미 있는 좋은 직업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치료사의 길을 가게 됐죠. 제가 처음에 그 치료사 업계로 이제 발을 들였을 때는 도수치료 이런 게 없었고, 도수치료 있었는데 지금처럼 막 활성화돼 있잖아요. 활성화가 전혀 안 돼 있었고, 그냥 물리치료사 하면은 그냥 신경계 운동치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죠. 취직을 해서 이제 치료사의 길을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다 재밌었어요. 저연차 때는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랫동안 다니게 되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몰랐던 것들을 새로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재밌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치료가 재밌어질 때가 있었어요. 환자를 치료하고 낫게 하고 뭐 이런 과정 자체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 한 몇 년 차 정도? 그게 한 3년차, 4년차 정도 되니까 치료 자체가 재밌었어요. 그러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흔히 말해서 한 5년차 넘어가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뭐 슬럼프가 온다고 퇴사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때는 뭐 사람도 다 싫어요. 동료도 싫고 뭐 다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직책을 맡게 되고 팀장이란 자리를 맡게 되니까 이제 관리하는 팀원이 생기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흘러요. 보통 재활병원이 1년의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네. 신입을 뽑고 신입 교육시키고, 그리고 경력자들 스터디하고,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여름휴가 기간이고, 여름휴가 끝나면 하반기 교육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연말이 되고, 그렇게 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빨리 가거든요.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 16년 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진짜 처음 듣는 이야기여가지고. 그러면 선생님은 요즘에 가장 많이 하시는 생각은 어떤 거예요? 요즘에? 네. 요즘에 많이 하는 생각은 솔직히 말해서 이 업계를 어떻게 하면 떠날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제 저랑 같은 연배에, 저랑 같은 경력에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할 거예요. 저희가 그 운동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에너지 소비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뭐 진짜 막 힘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테크닉도 있고 해서 그렇게 큰 힘이 안 들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사무직에 앉아서 일하는 직업에 비해서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해왔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뭐 100세 시대라고 해서 뭐 80세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게 많고, 이 업계를 아예 떠난다기보다 이 업계에 관련된 파생된 길로 가면 좋겠지만, 그것이 선뜻 용기도 잘 안 나고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개척해야 될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아예 이 업계 자체를 떠나서 전혀 다른 일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 요새 가장 힘들다고 느끼시는 건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제가 직책이 이제 실장이다 보니까 지금은 치료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관리를 많이 하죠. 병원에서 요구하는 것들, 사측에서 요구하는 것들과 이제 치료사들이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갭이 있죠. 그리고 제가 그런 직책을 맡기 전에는, 그전에는 뭐 해봐야 팀장이니까 선생님 관리는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병원에 깊숙한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실장이 되면 병원에 대한 것들을 다 알게 돼요. 병원이라는 것이
수입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맥시멈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은 정해져 있어요. 특히나 이제 수술을 하는 뭐 정형외과나 뭐 이런 병원이면 모를까 일반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은 베드 수가 정해져 있고 베드 수가 다 찬다고 하면 네. 수입은 맥시멈을 찍어요. 우리가 일반 회사여서 계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해 낸다면 모를까 이제 그 맥시멈이 찍으면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뭐 비급여 치료를 더 많이 만든다던가 로봇이나 이런 기구를 들여서 수입을 더 늘린다던가 뭐 이런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요구하는 건 실장으로서 수입을 더 낼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치료사들은 치료사대로 되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중간에서 그거를 잘 조율을 해야 하는 역할이긴 한데 좀 어렵죠. 그리고 요즘 선생님들은 맞아요. 뭐 그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맞는 걸 수도 있지만 굉장히 노동법 이런 거에 관해서 되게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서 네. 굉장히 되게 많은 걸 당연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게 노동법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뭐 당연하긴 하겠지만은 우리 때랑 진짜 다르다. 맞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라떼를 끊을 수밖에 없으니까. 때는 이거는 멈출 수가 없어.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연봉에 대해서도 제 입으로 먼저 꺼내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뭐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이 보통 연봉 테이블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선생님 중에 한 명이 2년차가 되는 선생님이었는데 테이블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자기는 더 달라고 연봉을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근거는 근데 그렇죠. 그게 근거를 없이 가져와요. 근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이러한 역할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 좀 더 받아도 될 것 같다. 더 줬으면 좋겠다라고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러면은 생각이 많아지죠. 그 선생님이 또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에 대해서 또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이 업계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생각해요. 보통 선생님 아시겠지만 뭐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신입 선생님들 연봉이 보통 다 비슷해요. 뭐 따지고 보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학까지 나왔는데 고작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그리고 연봉 테이블이 있으니까 오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선생님 뭐 지인분들이나 주변 분들이나 선생님과 연차가 비슷한 분이나 선생님보다 더 연차가 높으신 분들이 실제로 병원에 계시나요? 제가 아는 분 뭐 저보다 연차 높은 선생님들도 여자 계시죠? 선생님들도 계세요. 재활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친구들의 절반 정도는 다른 업계로 간 친구가 있거나 아직도 실질적으로 뭐 직급이 아니고 그냥 치료사로서 치료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40대 때도 똑같이 일을 하고 치료를 할까? 40대 선생님들이 병원에 많이 계신가? 이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셔서.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치료사가 뭐 다 합쳐서 40명, 60명이다. 뭐 40대에 많이 없어요. 뭐 많아야 한두 명? 그럼 그런 분들 다 어디 가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다 어디 가셨는지 뭐 아예 일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신경계보다는 도수 치료로 넘어간 경우가 상당히 많죠. 페이가 확실히 신경계보다는 도수 쪽이 훨씬 더 좀 페이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해는 가요.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가정이 있고 아기도 있고 하면 들어갈 비용이 많은데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힘들어도 도수로 많이 넘어가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신경계에 있다가. 그러면 선생님도 센터 운영을 생각을 해보셨어요? 생각 많이 해봤죠. 저보다 위에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점점 수준이 낮아진다고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에는 정말 치료 퀄리티 자체가 많이 낮아졌어요. 물론 저 때도 뭐 위에 선생님들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겠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치료 잘하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정말 좋은 치료 퀄리티를 제공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저평가되어 있는 치료사의 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센터를 아예 내가 차리자. 그래서 나의 가치를 한번 내가 스스로 한번 높여보자.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그리고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뭔가 직급을 맡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의 오는 그런 압박과 스트레스, 이 아래에서 오는 압박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나가서 나 혼자 일하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날은 막 괜히 인터넷 부동산 상가도 막 알아보고 이런 생각도 하다가도 진짜 뭐 이 업계에서 치료 잘한다 이름을 막 얘기하면 막 알 정도의 치료사 선생님들도 센터를 오픈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마음은 있으나 선뜻 뭔가를 시작하기가 조금 어렵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월급쟁이로 있는 게 진짜 제일 편할 수도 있어요. 안전적이니까 일단은. 아무튼 뭐 센터 생각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많이. 그러면 선생님 혹시 이직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직하는데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막 5년차, 6년차 넘어가면 뭐 이직이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 사람 많이 뽑는 데도 많고 내가 내 가치를 좀 많이 높여놓으면 뭐 치료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뭔가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면 그런 것에서 오는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 이직은 저는 쉽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직할 때 그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그만두고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일부러 오픈 병원을 찾았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 중간에 오는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적응을 못하고 중도에 다 퇴사하고 이런 과정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 스타일의 치료실을 또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오픈 병원 어렵다 뭐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봐요. 저는 물론 초반에 시행착오를 겪긴 해요.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진 않다 생각만큼. 그런데 다만 그런 문제는 좀 있었어요. 제가 오픈병원에 갔는데 저의 직장 상사하고 좀 안 맞는 게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오는 문제나 소통의 오류, 뭐 소통의 부재 그런 것들에서 오는 뭐 스트레스 이런 게 조금 있긴 있었으나 어쨌거나 그 안에서 시스템 만들고 뭐 팀을 만들고 하는 거는 솔직히 오픈병원 아니더라도 어느 병원에 가도 그런 것들은 있으니까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진짜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진짜 사람이 맞아요. 진짜 우리가 사람이 싫어서 사람 때문에 그만두지. 진짜 일은 어디 가나 비슷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연차가 오르면 저절로 직책이 주어지나요? 그건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한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속을 하고 있는데 나보다 위에 선생님들이 하나둘씩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대신할 연차가 나밖에 없었을 때 그때는 자연스럽게 직책이 맡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같은 연차의 선생님들이 여러 명인 거죠. 입사날도 똑같고 연차도 똑같고 예를 들면 5명이 쭈루룩 있어요. 5 팀장님이 있었는데 팀장님이 뭐 퇴사를 했거나 뭐 아파서 뭔가 부재가 발생했을 때 그 팀장 자리를 누가 할 것인가 해서 이 5명의 후보들 중에서 한 명이 이제 팀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책임자, 총책임자, 뭐 실장님이나 뭐 부장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을 좀 했거든요. 성격도 봐요. 성격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뭐 리더십이 얼마나 있는지 뭐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도 보고. 그러면 직책을 맡게 되면은 연봉이 좀 오르나요? 없는 병원도 있지만은 있는 병원도 있어요. 연봉이 오르긴 올라요. 직책을 맡으면 확실하게 책임감이 더 많이 따르고 확실히 희생을 많이 하게 돼요. 일단은 뭐 팀장을 맡거나 뭐 스케줄 관리자가 된다거나 뭐 실장이 된다거나 하면은 근무 시간이 많아져요. 뭐 5시 반 퇴근이지만은 보통 작업을 끝나면 6시. 진짜 뭐 일이 많을 때는 7시에도 막 하는 경우도 있고 치료 이외에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져요. 근데 이제 또 몇몇 선생님들은 이제 치료 타임수만 따지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팀장인데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치료 타임은 저렇게 작다. 물론 저도 저연차 때 팀장 선생님들 보면서 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제가 뭐 팀장에 거쳐서 뭐 실장에 와 보니 그때 반성합니다. 제가 일은 확실하게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 안 맡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해볼만 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저의 능력치를 쌓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뭐 선생님들을 한번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시간표 관리하는 것도 한번 일은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은 또 내가 만드는 내 스타일의
선생님들의 팀들 뭐 이런 거 보면 재밌기도 하고,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진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몇몇 선생님들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선생님들 보여요. 그러면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면 선생님은 연차가 많은 여자 치료사로서 어떠한 한계 같은 거를 느끼거나 이게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제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연차가 많은 여자 치료사라도 이런 직책을 맡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이나 부재가 발생하면 그 직책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그 직책은 계속적으로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쭉 계속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최종 책임자가 일을 시킬 때도 쭉 이어지는 걸 원하지 중간에 이제 멈추는 거는 선호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육아를 하다 보면 갑자기 빠져야 되는 경우도 있죠. 있어요. 아기가 아프고 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본인 자체도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선생님은 옛날로 돌아가신다면 치료사라는 직업을 다시 하실 생각이신가요? 나 답을 알 것 같아. 저는 네.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늘 얘기해요. 치료사 되게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다. 정말 세상에 필요한 일이고 되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다만 우리 사회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거, 그게 되게 상당히 아쉬워요. 처우도 좋아지고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도 상당히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 되게 좋은 직업이고, 특히나 여자 치료사로서 결혼해서 육아를 하고 아이를 가지는 뭐 엄마로서의 치료사로서도 저는 나쁘지 않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뭐 기타 다른 되게 뭐 페이 높고 더 좋은 직업도 많긴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뭐 모르겠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하면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제가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치료사로 있었을 때 저는 이 직업을 좋아해요. 잠깐 쉬는 동안에도 한 1년 반 정도 중간에 쉬었는데, 그때도 뭐가 그리웠냐면은 그 치료하는 그런 것들이 그리웠어요. 치료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그리웠기 때문에 다시 병원으로 오게 됐고, 그리고 되게 의미 있고 값진 일을 하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고 되게 좋은 직업이다 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치료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는 이 과정까지 오기가 힘들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진짜 환자 케이스도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병원에서 일을 하잖아요. 저희가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잖아요. 환자를 대하는 건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또 이런 기분 좋고 막 업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선생님들이 치료사의 일을 단순하게 돈 버는 직업이다 이걸로 생각하고 이 업계에 있으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오래 못하죠. 네, 맞아요. 오래 못하고 태도도 되게 불량해요. 환자한테 되게 나쁘게 행동하고 치료의 퀄리티도 상당히 낮고 본인 자체가 이 직업에 대한 큰 뭐 메리트와 뭐 큰 애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뭐 애정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뭐 그런 것들 또한 크게 어려움으로 느끼진 않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여쭤봤는데, 저도 지금 처음 듣는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새로웠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 중에 가장 연장자의 의견을 들어본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돼?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시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